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민간 경비 활동 및 유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경비업법을 다루게 되는데 이게 민간 경비로만 보신다면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하고 경비업법에 관해서 앞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법조문 관련돼서 분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의해가지고 특수경비나 아니면 기타 용어들의 정의 그 정도만 보셔도 도움 되실 거고, 경비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에 관해서는 경비업법 강의를 통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기본 내용만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재난경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2절 이 두 번째 경비 요령도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순찰관 건물의 균열 여부나 붕괴 여부를 점검하고 비상 지역과 주변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예. 자, 테러는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준군사 행위이다. 잘못된 지문으로 나오면은 테러는 비계획적이고 비조직화된 민간 조직 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는 경호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고 느낌을 확 잡으셔야 돼요. 준군사 행위. IS만 봐도 테러 조직인데 요즘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 지문도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 폭발력 약화를 위해서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저는 이게 폭발도 화재의 일부라 생각하고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야지 폭발이 약할 것이다라 생각이 돼서 자꾸 문을 닫아야 한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혼돈이 안 되게끔 폭발, 아 문 닫아 폭발, 아 문 닫아. 네. 폭발 나면 이 문제 지문이 항상 짜증이 났어요. 항상 네다섯 번 봐도 헷갈려서 폭발, 아 문 닫아. 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저는 노사 분쟁. 노사 분쟁은 쟁의 행위죠. 파업, 태업, 활동 등. 이거 말고도 나중에 법학개론 가시면은 또 다른 활동을 보실 수 있는데, 민간 경비론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파업, 태업입니다. 예. 파업은 완전히 안 하는 것이고 태업은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조금씩 하기 싫다. 그러니까 조금씩 갉아먹는 게 태업, 예, 효율을 늦추는 것, 완전히 안 하는 것은 파업. 예, 노사 분쟁, 그러니까 쟁의활동 간의 경비 요령은 이게 중요해요. 평화적인 시이면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이제 가연 물질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회수해서 재난을 방지하셔야 돼요. 잠금 장치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잘못된 지문으로 나올 때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편의를 위하여 회수하지는 말고, 잠금 장치는 완전히 시건만 한다면은 새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예, 발견자와 중상자, 가해자를 구분해서 개념을 외워야 하기 때문에 발견자는 참고인이 되도록 남겨주세요. 예, 대신 중상을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바로 구급차를 요청하고 동시에 응급처치를 하세요. 하지만 가벼운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도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섞어서 잘못된 지문으로 나온다면은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 및 피해자가 상처가 있는 모든 경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단 상처의 경우가 중하더라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범죄나 사고 발생 시
신고를 한다면은 현장 상태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경호학과서도 이런 개념이 나올 거예요. 2번, 현대화에 따른 민간 경비의 변화. 현대는 대규모 시설이 확대되었죠. 그리고 아파트나 고급 주거 시설도 많아졌고요.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게 하기 위해서 자주 올 수 있게끔 접근을 극대화 시키셔야 합니다. 소비 욕구의 최대화를 위하여 공중의 접근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수익자 부담 이론 아시죠? 경찰이 수행할 수는 없다. 돈 버는 사람이 방어를 해야 한다. 때문에 대규모 상업 주거시설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가 중요하다. 고급 주거시설의 경우 독립적인 규모의 기능의 극대화를 초점에 두는 경향이 있다. 잘 안 와닿는 내용인데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시험 지문 한번 나와서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대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종합적이란 말과 독립적인 시스템이란 말을 민간 경비론에서 구분하자면은 대부분 다 종합적 시스템이에요. 모르시면 종합적인 개념으로 가세요. 예. 우리 경비 계획 세울 때도 종합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개념을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뭐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어쩔 수 없죠. 그건 또 다른 문제 맞추시면 되죠. 예. 3번 나오네요. 수익자 부담 원칙. 군중이 운집하면 안 되죠. 예. 자, 군중 관리의 원칙.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특정한 원칙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사고를 해제하는 데 중심을 둡니다. 밀도의 희박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접촉도 많아지고 이들이 군중 심리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사람만 있어도 100사람 중에 3사람이 특정한 행동을만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라간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기 위하여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 행사 통제 시간 보면은 입출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문을 막아놓고 들어오는 문만 정하여 입장 시간에는 입장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잖아요. 여기가 입장 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가는 시간이 되면은 입장하는 문을 닫아놓고 나가는 문 쪽으로만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듯이 이동의 일정화, 경쟁 사태의 해소. 이게 세칙이나 이런 거 하면은 다들 많이 싸우겠죠. 지시의 철저. 방송을 통해서 뭐 고생 많았습니다. 뭐 앞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기 시간,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나가달라는 방법이 있어요. 경호학을 보면은 이제 A석 앉으신 분들 나가주시면 됩니다. B석 앉으신 분들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비상객 수립 가볼게요.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중점에 기회의 증가. 네. 비상계획 수립 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보다 효율적으로 비용을 투자하여 경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무조건 생존성에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가장 신속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권을 주어야 한다. 비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경비감독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 포함을 돼야 됩니다. 뭐 예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비에 관해서 비상위원회에서 우리 민간 경비들과 관련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뭐 실제 용어는 다른 개념으로 가겠죠. 뭐 지사장님 혹은 보안팀장, 실장, 뭐 경비 지도사,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 민간 경비론에서는 그러한 분들의 개념을 경비감독관이라고 합니다. 책임 관계는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 또 이 문구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군 조직이나 아니면은 보수적인 조직 보면은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민간 경비론에서는 사고가 터지면은 즉각적으로 다른 부서나 언론에 전파를 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셔야 합니다. 물론 내부의 경영 방침이나 이익 방침, 또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겠죠. 내부 절도, 직원들의 절도 행위죠. 자, 이 문구를 외워볼게요. 외부 절도보다 피해 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산업 스파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 중요한 시설 또는 사업 아이템의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빼가도 단순한 종이일 뿐이지만 그 규모가 외부에서 뭐 의자 훔쳐간다는 사람이나 돈을 훔쳐가는 사람보다 그 규모가 더 방대해지겠죠. 채용 단계에서는 인사 담당자와 협조하에 신원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채용 단계에서 범죄자가 있는 경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일이 조사하여 다 열애시켜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예. 제 입장에서는 저는 거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 경력이 있는데, 근데 이게 민간 경비론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때문에 인사 채용 당시에 신원 조회 시 범죄 경력이 있으면은 모두 열애를 시켜야 한다라는 지문이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경비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화한다. 한번 확정된 경비 프로그램은 안전된 프로그램이므로 따로 변화할 필요가 없다. 틀린 지문이겠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겁니다. 판매시설 경비. 상품 전시라고 물건을 깨끗이 진열하는 것은 손님 유도 효과와 절대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시의 경우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해주고, 거울은 이게 좀 잘 보이셔야 돼요. 블록 거울이 오목 거울보다, 평면 거울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평면 거울은 상위 굴절되지 않아 효과적이다. 우리 편의점 가면 다 블록 거울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편의점이나 상가 가면 다 블록 거울이었는데 평면 거울을 쓰라고 하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예, 따로 제가 뭐 어떻게 정의드릴 수 없고, 블록 거울 나오면은 뭔가 흠칫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평면 거울. 그러면 굳이 이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도 다른 지문들이 맞을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다, 유의해야 한다라는 개념만 잡고 가셔도 됩니다. 자, 유형은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데 19 전문가하고 속임수 쓰는 사람들, 이게 중요해요. 아마추어형이 충동적이고 스릴러형이 10대들의 호기심 과시욕. 이 개념이 비슷하잖아요. 충동적이랑 호기심 과시욕 비슷한 단어 같은데 10대들은 스릴러형이라 부르고 아마추어형은 충동적이라 부른대요. 또 이게 충동적으로 가는 게 여성들이 생리 시즌이 되면은 그 도벽 이런 게 좀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추어형은 이것을 성적 욕구나 이런 것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스릴러형은 궁금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강도, 당연한 말이죠. 또 당연한 말이고, 읽어보고 갈게요. 부정수파 확인 시 즉시 은행에 지불 중지를 신청하고 완전한 검사와 회계원의 적극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부녀자 성범죄. 화장실이나 지하 주차장은 부녀자의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다. 때문에 조명 시스템에 있어서 그 주차장은 특별히 좀 밝게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저희가. 복장 착용. 정장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복을 착용한 경비원이 있으면은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잠복 경호죠, 잠복 경호. 민간 복장을 입고 있으면 잠복 경호고. 금융시설 관리. 네. 죄송합니다. 개점 직후, 폐점 직후 범죄가 발생한다. 시간대 맞춰 경비를 가한다. 다 쉬운 내용이고, 경비원은 경기가 가능한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1인보다 2인이 낫겠죠. 그리고 이 개념을 외우셔야 하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경비원은 1인만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1인 경비는 민간 경비원에서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무조건 복수로 근무를 하는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2인 이상이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현금 수송,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 회사에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단 자체 경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청원 경찰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틀린 개념을 어떻게 물어볼까요? 자체 현금을 수송할 때에는 특수 경비를 포함한 3인 이상이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둘 다 무기를 가지는데 왜 그러지? 자, 청원 경찰은 자체 경비죠. 보다 특수 경비는 경비업체를 도급됐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청원 경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청원 경찰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현금 보송 시에는 전용차를 사용하시고, 또 운영자 이외의 가스총 등을 휴대한 경비원을 동승시켜야 합니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홈 시큐리티는 가정집이고 타운 시큐리티는 아파트라 생각하시고, 홈 시큐리티가 좋은 점은 요즘 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5G 시대로 들어가면서 휴대폰으로도 간단히 자기 집의 시스템이나 방범 방제가 가능하죠. 예. 노인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계 경비를 중점, 맞는 말이죠. 타운 시큐리티는 지역 단위의 방범 활동이다. 타운이 지역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져가시면은 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의료 경비는 병원 경비인데, 병원은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모자라요.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편이, 사후 모든 게 다 그렇죠. 경비 자체가 예방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경비,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를 고려.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위험 요소를 조사. 범죄 예방의 활동 순서, 개준, 행평. 이게 경호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개준, 행평, 개준, 행평, 개준, 행평, 개준, 행평, 개준, 행평. 신변 보호 경비. 경비법상에서도 정의되어 있고, 주의할 점이 범인 체포 권한이 없어요. 단 현행범 체포는 가능합니다. 왜? 현행범은 누구나 다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호송 경비, 언제가 제일 취약하냐면은 출발 직후나 도착 직후, 승하차 순간이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합니다.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호송 경비 차량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며, 이거 중요하죠. 운전석과 금고실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트레일러 개념이죠. 트레일러 개념. 왜 그럴까요? 운전석이 분리가 되어야지, 운전석만 고장 난다면은 금고실을 따로 가져간다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겠죠. 타이어의 경우, 구멍이 나더라도 기동이 가능한 특수 타이어를 이용한다. 자, 생각하실 때 이게 타이어가 벌집 타이어라고 있어요. 벌집 타이어. 우리 보통 타이어는 공기로만 만들어져서 거기 구멍이 빵 나면은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물 형식의 타이어는 그 공기 공간에 그물 형식의 기둥이 쳐져 있어요. 그 벌집 모양의 기둥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이 빵 나더라도 벌집 모양의 기둥이 어느 정도 버텨주어서 공기가 빠져나가도 그 원형이, 틀이 유지가 돼요. 타이어가. 때문에 펑크가 나더라도 운반이 가능하죠. 점호를 실시하시고 교대 운전자도 확보하셔야 되고, 암호 연락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네, 계속 할게요.
긴급 조치. 사고 발생 시 소리를 내서 이상 사항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그리고 읽어보시면 바로 와닿죠? 4번. 분리하시면은 탈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차량으로 탑재 물품을 바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셨더라도 탑재 물품을 분리하지 마시고 직접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고 발생 시 탑재 물품을 차량에서 빠르게 분리하여 탈재 위험으로부터 방지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옵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당연히. 내려가 볼게요. 특수경비.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는 경비로 법적 개념이 많고 이게 중요하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 있습니다. 혼돈되는 개념으로 묻는다면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시설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이 있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특수경비는 청원경찰과의 업무가 흡사하지만 이게 특수경비는 계약직, 청원경찰은 자체 경비이기 때문에 보수와 임금 부분에 있어서 대우 차이가 납니다. 중요시설의 분류, 이게 경호학에서도 나오거든요. 다 외우셔야 돼요. 한번 가볼게요. 가나다 기타, 가나다 기타, 가나다 라급이 아니에요. 라급이 없고 가나다 기타급이 있어요. 암기하실 때는 가 고도의 나 막대한 다 중요한 한 순서를 일단 외울게요. 고도의 막대한 중요한 이 순으로 외울게요. 고도의 가고 나막 다 중요 가고 나막 다 중요 가고 나막 다 중요 가고 나막 다 중요. 자, 각급을 분류할 때 예시로 또 물품을 줘요. 어떠한 건물이 있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청국대, 한국대, 원자력 이렇게 외우세요. 청국대, 한국대, 원자력.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제항만시설, 항공시설, 대규모 산업시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청국대, 한국대, 원자력. 나 막대한 경찰 비행발, 경찰청 비행 장소, 또 발전시설, 경찰 비행발. 두문으로 외우시되 이러한 예시 사항을 자주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이 단어만 떠올리지 마시고 한 번씩 이러한 개념을 같이 떠올려 주셔야지 혼돈이 안 되실 거예요. 자, 다는 청사송신,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송신. 기타급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산업시설인데 이 혼돈되는 게 이게 이 부분이랑 혼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두문 따서 외우면은 청사송신이 세 번째다라는 개념을 잡고 있으면은 혼돈이 안 되는데 처음에 외우실 때는 좀 복잡하실 거예요. 문제를 많이 안 접해 보셔서. 통합방위 사태, 갑종사태, 혈종사태, 병종사태가 있습니다. 갑을 병, 정이 있죠. 또 정종사태라는 말은 없어요. 갑을 병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통합방위 사태는. 우선 외우실 때 대규모, 단기간 내 회복이 되지 않는 것, 세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단기간 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중기간, 장기간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입니다. 그게 1단계고, 대규모가 1단계. 적의 대규모 침투가 나오면은 갑종사태, 단기간 내 치안이 회복되지 않으면 1종사태,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면은 병정사태입니다. 자, 여기서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줄그은 내용이죠. 침투가 예상될 때가 있고, 침투가 할 때가 있고, 대규모 공격을 할 때가 있고, 또 그 지휘 통제를 한 사람이 1종 사태만 지역 군사령관이 한 명 있어요. 나머지는 다 누군가 알파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1종 사태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통합방위 본부장, 전 통반본이라고 해서 통반본이 나오면은 갑종사태, 나머지 뭐 지방경찰청장이나 함대 사령관이 나오면은 병종사태, 3명이 나오면은 병종사태. 213이죠. 213. 2명, 1명, 3명. 3지대 방어 개념. 1지대가 경계지대,
2지대가 주방어지대, 3지대가 핵심 방어지대.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경호학 가면은 3선 개념이 나오는데 3선은 1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1선이 50m, 2선이 뭐 소총의 사거리를 고려하여 600에서 1000, 3선이 박격포 사거리를 고려해서 1000m 이상 그런 개념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3지대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 경비론의 3지대 방어 개념은 핵심이 나에게서 제일 가까운 3지대다 라고 잡고 가셔야 합니다. 또 두문으로 외우셔야 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예. 이건 내가 어떻게 외웠지? 이건 안 외운 것 같아요. 지금 외웠다고 써놨는데 개념을 잡고 갔어요. 저 이거 이 두 분만 헷갈리겠죠. 위험 요소에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요소를 결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감소해야 한다. 틀린 말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는 지문이고 시도 많네. 예, 몇 분 남았지? 자동차 사고, 가스 폭발은 재난의 유형 중 자연 재난에 속한다. 인위적 제한이죠.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폭발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빠르게 연락을 취하고 출입자 명단을 파악해서 폭발력의 약화를 위하여 출입문을 닫는다. 아니죠. 폭발력 약화를 위해서라면은 열어놔야 하죠. 저도 좀 헷갈렸는데 문 열어. 문 열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산소 차단을 위해서 폭발력을 약화하려면 문을 닫아야 했는데 문을 닫는다고 저도 헷갈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경비론에서는 문을 열어서 빠르게 그 폭발 범위가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평화적인 시위라도 노사 분쟁의 경우 즉시 해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아니죠. 평화적인 시위라면은 이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잠금 장치를 새로이 교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노사 분쟁 시에 열쇠를 모두 회수한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예, 맞는 말이죠. 경비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비원은 신속하게 경찰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치안 유지를 위해 현장의 환경을 사고 발생 전 환경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아니죠. 현장 유지를 해서 경찰이 빠른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경비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목격자는 참고인이 되도록 남아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가벼운 상처의 경우 도착하지 요청해도 되지만 중상의 경우 즉시 구급차를 요청함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대규모 상업시설에 있어서 공중의 접근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범죄율이 증가시키므로 공중의 접근을 최소화시킨다. 아니죠. 대규모 상업시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공중의 접근을 최대화하여야 합니다. 대신 최대화시킴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의 불법 행위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하여야겠죠.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맞는 말이죠. 군중관리의 원칙에 의하면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사태의 유발, 지시의 철저가 있다. 경쟁사태의 해소가 되겠죠. 해소, 유발이 아니라. 비상계획 시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범죄 예방이며 가장 신속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이 주어진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인데 이게 비상계획이잖아요. 비상계획은 범죄의 예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방 상황이 아니라는 이거죠. 예방 상황.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이기 때문에 생명의 보존 최우선 그게 되겠죠. 생명성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 있어 비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경비감독관을 제외할 수 있다.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은 대중과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내부 담당자들 간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한다. 아니죠. 대중과 언론의 정보를 공유해서 비상사태를 안전적으로 해소하도록 해야겠죠. 내부 절도의 경비 요령으로는 인사 담당자 협조를 하여 직원에 관한
신원조사를 실시, 정기적인 해외 감사를 위하여 경비 프로그램의 고정화, 내부인의 직접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프로그램의 고정화가 아니라 정기적인 변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품 변시 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맞는 말입니다. 평면 거울보다 볼록 거울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작죠?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화장실은 맞는 말이죠. 298번. ATM 주변에는 경기가 가능한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현금 수송 시 자체적으로 현금 수송가 아니라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합니다. 현금 후송 간에는 전용 차를 이용하고 운전자 외에 가스총을 휴대한 경비원을 동승시키도록 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체 현금 수송 시에는 총 계좌를 포함한 2인 이상, 3인 이상이 되겠죠?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내방객이 많으므로 병원 시설은 재난의 사전 예방보다 사고 관리에 힘쓴다. 사전 예방을 더 중요시 여겨야겠죠?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예방의 활동 순서로는 개, 준, 행, 평이죠. 평가가 맨 뒤로 가야 되겠습니다. 답을 제가 써왔네요. 틀린 답인데 이거. 또 튀어나야지. 사람의 시체를 보호하는 신변보호 경비의 경우 환자하지 않은 범행의 흔적을 지닌 자가 보이더라도 범인 체포의 권한을 발생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현행범에 대한 설명을 하려 했는데 현행범은 범행의 흔적이 지닌 자를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호선 경비의 실시를 함에 있어서 출발 도착 직후 승하차 순간, 금보 개폐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 맞죠. 호선 경비의 차량이 사용하는 타이어는 사고가 나더라도 기동이 가능한 특수 타이어를 이용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호선 경비가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주위에게 알리고 방범 장치를 해제하나요? 아니죠. 해제해서는 아니 됩니다. 분리를 해서도 안 되겠죠. 탑재 물품을 차량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경찰, 발전, 비행장, 중요시설로 틀린 말이죠. 고도의란 말이 나와야겠죠. 고도의. 또 나막, 다중대, 가고, 나막, 다중대. 이거 기억을 하셔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이 문제 지문에 있어서 경찰 비행 발은 이 나급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가나 다 기타급이죠. 기타급. 다급 쓴 경찰 비행 발. 청사송신이죠. 청사송신. 예. 라급이란 말은 없습니다. 기타급 되겠습니다. 소규모 적의 침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 병종단계란 말이 있나요? 아니죠. 있네요. 있는 말 맞네요. 죄송합니다. 갑을 병이 있는 말이고 도발이 예상되고 소규모에 맞는 말 되겠네요. 소규모 적이니까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침투가 도발된 상황이면은 갑을 을종 사태가 되겠죠. 을종 사태. 자, 을종 사태는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죠. 누가? 지역군 사령관. 이렇게 지방 경찰청장, 함재 사령관이 있는 경우는 언제 있나요? 갑을 병종 사태에 있네요. 갑종 사태는 대규모 침투, 대량 살상 무기에 대비하여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의 지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맞죠? 통반본이 나오고 지역군 사령관까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3지대 방어 개념을 도입하여 경비율을 높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1지대는 핵심 방어지대로 최근접 지역을 말한다. 아니죠. 경호학에서는 1선이 나랑 가장 가까운 곳인데 경비업부에서는 1지대가 최고로 먼 지점, 제일 외부의 지점이죠. 중규시설의 면회실이나 외래 주차장은 울타리 내부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아니죠. 면회실은 보통 울타리 외부. 군대라고 하셔서 군대 보시면은 보통 부대 내에 면회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 경비시설은 면회실이나 외래 주차장을 따로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은 면회 요청을 한 사람이 뭐 테러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간 경비론에 있어 위험 관리를 위해 활동을 실시할 때 위험 관리의 순서는 위험 요소의 확인, 위험 요소의 분석, 위험 요소의 감소, 우선순위 결정, 보안 안전 평가 순이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분석 후에 바로 결정을 이루어지고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행동을 해야겠죠.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정보 보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물리적 보안은 아니죠. 종합적으로 보안을 신경 써야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몇 페이지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이게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이게 20페이지 남았거든요. 20페이지. 거의 20페이지 남았는데 다음 파트는 제가 뭐 거의 알려줄 수 있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좀 혼돈되는 부분만 좀 잡아주고 이게 문제는 대신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거거든요. 100% 암기사항. 다 암기요, 다 암기. 이게 컴퓨터 범죄는 다 암기고 또 경호학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나머지 8강은 진짜 이건 너무 쉽거든요. 이거는 공짜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도 몇 개 없어요. 10문제 있네. 예. 이 부분은 꼭 한 10분, 15분이면 끝나겠고 이 부분은 한 25분, 30분이면 끝나겠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7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